안녕하세요. 오늘은 퇴근하고 어떤 구독자분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, 제가 공인중개사 몇 년 차인지 자격증 공부를 하게 된 계기 등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감사하게도. 사실 저는 부동산부터 시작했던 사람은 아니고 지금은 6년 차 대표 공인중개사로 일을 하고 있지만, 예전에는 청담동 명품 거리에서 명품을 팔고 있는 판매직을 했었어요.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게, 어떻게 그 일을 하다가 공인중개사가 되었는지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혹시 지금 이 중개사 일이 맞을까? 라고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 이야기가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2013년부터 2019년도까지 한 6년 정도 명품을 판매를 했었고, 아마 지금 청담 사거리에 딱 보이는 건물 있잖아요. 거기에요, 바로. 깔끔한 그 유니폼 같은 거 입고, 비싼 가방, 신발, 옷 등 다양하게 이제 물건들을 보고, 또 판매직이다 보니까 실적이 좀 잘 나오고 매출이 높으면 인센티브까지도 받거든요. 막상 그 안에서 일을 하던 저는 그렇게 화려하지가 않았습니다. 하루 종일 서서 이제 손님을 응대하기도 하고, 그 건물이 지하 1층부터 4층까지가 매장이었거든요. 그래서 손님을 응대를 하다 보면, 물론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계단으로 오르락 내리락 했었어요. 또 뭐 계산해야 되면 3층으로 가서 포장까지 다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어서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고, 마음 한켠에서는 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이 일을 좀 평생 할 수 있을까? 이런 생각도 들고, 뭐 계속 열심히는 하는데 좀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어요. 거기 안에만 있으니까 좀 미래가 불안했던 거죠. 그래서 그때 좀 처음으로 진지하게 제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, 제가 원래 사람 만나는 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고객 관리라든지 판매 매출도 꽤 괜찮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장점을 살리면서 좀 오래 할 수 있는 직업이 뭘까라고 고민을 하다가, 저희 부모님도 부동산에 관심이 꽤 있으셔가지고 뭔가 내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딱 떠올린 게 공인중개사였어요. 마음을 먹고 바로 퇴사를 했는데, 자격증은 따고 일을 하고 싶었어요. 일을 하면서 공부해가지고 자격증 따고 퇴사해도 되지 않냐, 이런 말을 많이 하실 텐데, 저희 이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뭐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, 사실. 그러면 또 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저는 빨리빨리 따고 싶었어요. 9시에 출근을 해서 거의 8시까지 일을 하고 마감까지 하다 보면은 8시, 9시 막 이때 퇴근을 했었어요. 그래서 퇴근이 늦다 보니까 결국에는 집에 오면은 체력적으로 힘드니까 자기 바쁘고, 그래서 도저히 공부할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. 휴일이 아닌 이상. 하루에 12시간은 이 매장에서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도저히 시간이 안 나서 퇴사를 했고, 지금 생각하면은 조금 많이 용감했죠. 자격증 공부한다고 그만두는 거 쉽지 않은 일이니까. 근데 그때는 진짜 일단 해보자, 지금 아니면 절대 못한다,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요. 그리고 퇴사하고 나서는 거의 6개월 동안은 집에서 공부만 했고, 눈 뜨면 책상에 앉고 밥 먹는 시간 빼고는 거의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. 하루에 12시간 넘게 공부했던 날도 많았고, 제가 이런 자격증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, 그리고 요령이 없어서 그냥 진짜 무식하게 인강 듣고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6개월 동안 그렇게 12시간 동안 공부하고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동차 합격할 줄 알았거든요. 근데 결과는 진짜 너무 허무했습니다. 2차 시험에서 딱 한 문제로 떨어졌거든요. 아, 그때 그 한 문제의 충격이 생각보다 너무 커가지고, 아, 내가 이걸 다시 해야 되나, 또 뭐 1년을 또 준비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, 솔직히 진짜 많이 무너졌는데, 이대로 포기하고 싶지는 않고, 나보고 좀 더 제대로 공부를 해서 사고 치지 말고 일을 해라, 이런 하늘의 계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
그래서 다시 마음을 잡고 일을 하면서 1년을 더 준비를 했는데 사실 그때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. 공부 자체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거는 약간 세상과의 단절이었어요. 제가 사실 술도 좀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거의 1년 반 동안은 술 한 모금도 못 마시고 그리고 친구들도 거의 안 만났어요. 저한테는 그게 진짜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. 결국 시험은 진짜 머리도 중요하지만 엉덩이 싸움이거든요. 그래서 얼마나 오래 집중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때 제가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게 포커스 타이머라는 어플이거든요. 이게 핸드폰을 이렇게 뒤집어 놔야지만 시간 측정이 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폰을 멀리하게 되니까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왜냐면 핸드폰만 잡으면 SNS 보거나 인스타 보거나 아니면은 친구들이랑 카톡하거나 요즘에 제가 약간 릴스랑 그 쇼츠랑 이런 거 보는 거에 시간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.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끝도 없잖아요. 휴대폰을 좀 멀리 했습니다. 저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2차 때에는 인강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. 1차는 에듀윌로 들었고 2차 때는 에듀윌이랑 그리고 메가랜드 이렇게 두 개 들었거든요. 민법 강의는 너무 생소하니까 진짜 잘 때도 틀어놓을 정도로 되게 많이 들었고 조금이라도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그 정도로 무식하게 공부를 했어요. 제가 에듀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교수님은 아직도 지금 에듀윌에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. 공인중개사법의 임선정 교수님이신데 이 교수님이 이제 암기법이 너무 재밌어요. 그래서 그 책받침 만들어 주시는데 그게 너무 재밌고 기억에도 많이 남아서 진짜 도움 많이 됐습니다. 2차 준비만 거의 1년을 했고 8, 9개월? 거의 한 10개월 동안은 그냥 강의를 다 들었고 3개월 전부터는 또 문제만 엄청 풀었거든요. 제가 2차 떨어진 가장 큰 이유가 그때 요령이 없었다고 했잖아요. 근데 문제를 진짜 많이 못 풀어봤던 게 한이 돼가지고 이제 2차 때는 문제만 계속 풀었어요, 정말. 학원마다 모의고사들이 이제 공유가 되는데 모의고사들을 전부 다 풀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. 왜냐면 크게 변형되지 않고 그것도 다 기출문제에서 비롯된 거라서 저는 그냥 문제만 엄청 많이 풀었어요. 그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막 감동스럽거나 그러진 않았고 오히려 저는 담담했습니다. 제가 너무 열심히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당연히 붙는 게 맞지.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가채점 해보니까 뭐 공시세법은 90점도 나오고 반면에 공법은 65점. 아무리 공부를 해도 점수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. 진짜 공법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. 처음 준비할 때 동차 때 2차가 한 문제로 떨어지는 바람에 무조건 고득점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었어서 고득점을 받았고 그 합격 확인하자마자 근데 저는 중기를 위한 실무 교육이랑 이런 것들을 더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. 저는 시험 합격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. 지금 돌이켜보면 시험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게 이 마인드 컨트롤이었어. 공부하다가 지치면 잘 됐던 사람들, 그리고 성공한 공인중개사 분들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. 스스로한테 되게 최면을 걸었던 기억이 있고, 그리고 제가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, 시험 점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중개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. 혹시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.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중간에 좀 지치기가 쉽거든요. 그래서 내 페이스를 유지를 하면서 정말 끝까지 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.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다 보면 결국엔 붙게 되는 시험이거든요. 제 주변에 8번 보고 합격한 분도 계십니다. 저도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던 사람이지만 결국 다시 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 지금은 너무 힘들더라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끝까지만 가보세요.
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. 제가 했던 것처럼요. 자격증에 관한 얘기는 이렇게 제가 마무리를 하고요. 제가 어쨌든 신축 오피스텔 전문 중개사로 하고 있으니까 오피스텔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다양한 얘기들도 해볼 테니까 응원의 의미로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